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조선시대 중기, 김간의 양반댁에서 일하는 머슴 칠복이가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호럼이 손에서 자랐지요. 지금은 연로하신 어머니를 위해 머슴살이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칠복이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시장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칠복이 또래의 젊은 남자들이 인삼과 약초 등 지역 특산물을 거래하고 있었지요. 칠복이는 큰돈을 만지는 상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상인들끼리 통하는 대화를 듣고 있자면 칠복이도 그 자리에 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사업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칠복이가 지금은 어머니가 드실 삼계탕 때문에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늘 어머니가 우선이지만 한편으로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상인 일에만 몰두하고 싶은 것이었지요. 그렇게 닭 한 마리를 잡아서 가고 있는 칠복이 얼마 가지 않아 갑자기 눈이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추운 날씨인데 눈까지 내리니 몸이 더 서늘해지는 것 같았지요. 그렇게 산을 올라서 걸음을 서두르고 있는 그때 저 멀리 땅바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의아한 칠복이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렇게 추운 산속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은 이상한 일이니까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천천히 걸어가는 칠복이는 얼마 가지 않아 그것이 사람의 입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실체를 알게 된 칠복이는 깜짝 놀랐지 뭐예요. 바닥에 웬 비구니 한 명이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래. 여승께서 어쩌다 이런 산속 깊숙한 곳에 쓰러졌단 말인가? 칠복이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얼른 비구니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산을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갑자기 앞을 가릴 정도로 눈이 세차게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칠복이는 어떻게든 산에서 나오려고 했지만 눈이 발목 위까지 쌓이니 더는 나아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큰일이구먼. 이렇게 가다가는 추위에 얼어 죽겠소. 그렇게 칠복이가 주변을 둘러보는데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동굴이었지요. 칠복이는 얼른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산을 오르내리는 동안에 이렇게 작은 동굴이 있었는지 까마득히 몰랐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 그려. 동굴이 아니었다면 완전히 꽁꽁 얼어 죽었지 뭐야. 칠복이는 옆에 누워있는 비구니를 보았습니다. 이미 입술은 새파랗게 되었고 눈썹도 딱딱히 얼어붙었지 뭐예요. 칠복이는 얼른 비구니의 손을 잡아주고 싹싹 비볐답니다. 그리고는 몸도 붙여서 최대한 온기를 전달하는 것이었지요. 칠복이가 처음으로 여인의 손을 잡고 몸을 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인의 몸에 바짝 붙는다니. 그간 순진하게 살았던 칠복이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사람은 살려야 하니까요. 불이 필요하구먼, 불이. 칠복이는 다행히 부싯돌을 늘 챙기고 다녔답니다. 어머니가 추운 겨울만 되면 항상 부싯돌을 주머니에 넣어주셨지요. 칠보가 네 아버지하고 내가 어떻게 만났는 줄 아니? 내가 추위에 떨었을 때 네 아버지가 부싯돌로 불씨를 만들어 주셨지. 나는 그것이 순진하게도 사랑의 불씨라고 생각했단다. 그 양반이 사는 동안에 내 속을 많이도 썩혔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우리 칠복이를 낳지 않았니?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이 부싯돌 꼭 챙기고 다니거라. 칠복이는 어머니가 해주신 말이 떠올라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른 풀을 모으기 시작했지요. 부싯돌을 꺼내서 불꽃을 튀었더니 바로 풀에 불이 붙었습니다. 꽁꽁 얼 것만 같았던 동굴이 어느새 온돌방처럼 따스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칠복이의 마음도 싱숭생숭해지기 시작했지요. 추위를 피하니 그제야 처음으로 여인의 몸을 안았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꽁꽁 얼어 죽을 것 같았던 비구니도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구니가 온기를 되찾으니 칠복이 가슴에도 따스한 느낌이 전달됐지요. 그 때문일까요? 칠복이는 이상하게 비구니를 더 오랫동안 안아주고 싶었답니다.
이렇게 따스한 온기를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여성의 온기라고는 어머니뿐이었고 늘 어머니를 위해 음식과 약재를 가져다 줬던 착한 칠복이. 그런 칠복이가 처음으로 여인을 품에 안으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칠복이는 예상치 못하게 비구니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칠복이는 눈을 떴습니다. 밖은 언제 눈이 내렸냐는 듯 따스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조용히 누워있던 비구니가 몸을 꼬더니 천천히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칠복이라고 합니다. 여승께서 쓰러져 계셔서 얼른 이 동굴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비구니는 자신의 몸을 훑어보더니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칠복이라는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다는 것을 깨달았지 뭐예요. 그럼 저와 밤새 여기 계셨단 말씀입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승께서 얼어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놀란 비구니는 칠복이가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을 뒤늦게 눈치챘지요. 그러자 칠복이에게 고개를 푹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송구합니다. 저를 살려주신 은인을 타박할 뻔하였습니다. 칠복이도 정신을 차리고 여승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여승께서 이렇게 목숨을 구하신 것만으로도 참 다행입니다. 다행히 눈이 그쳤으니 이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구니는 따스한 햇빛을 보더니 그제야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칠복이와 눈도 못 마주치더니 조금씩 웃음도 되찾는 것이었지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물러나려고 하는데 비구니가 놀란 얼굴로 칠복이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칠복이는 그런 비구니의 표정을 눈치채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동굴에서 조용히 빠져나갔지요. 그렇게 칠복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집으로 막 들어가려는데 뒤에서 기척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칠복이가 돌아보니 비구니가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이고, 여승께서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 생명을 구해주셨으니 은혜를 갚아야겠지요. 놀란 칠복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속으로는 비구니를 다시 보니 기분이 좋았지만 말이에요. 지금은 제가 여승이라서 물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없으나 안녕과 복을 비는 축원문을 올리고 싶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칠복이는 배시시하고 웃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 여승님께서 그리 해주시면 좋지요. 그런데 그때 칠복이의 어머니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칠복아. 대체 어디를 있다 이제 오는 것이냐?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칠복이 앞에 웬 비구니가 서 있으니 말이에요. 아이고, 칠복아. 무슨 일로 여승께서 여기까지 오신 게냐? 너 혹시 부처님에게 무슨 죄라도 지은 것이냐? 그러자 비구니가 미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칠복이는 그 순간에 비구니의 미소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사연을 들은 어머니는 손뼉을 치며 좋아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칠복이가 사람 목숨을 구했구나. 그것도 여승을 구했으니 얼마나 감복할 일이냐? 비구니는 고개를 숙이며 칠복이와 어머니의 복을 빌었답니다. 여기 여승께서 축원문을 올려주시겠답니다. 제가 생명의 은인이라고요. 칠복이 어머니는 더욱더 기뻐하였지요.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안 그래도 우리 칠복이가 장가를 못 가서 속상했는데 여승께서 축원문을 올려주시니 분명히 조만간 장가를 가겠네 그려. 얼마 가지 않아 비구니는 직접 축원문을 들고 왔습니다. 칠복이와 어머니 앞에서 읽더니 따스한 미소를 지었지요. 칠복이 어머니는 마치 부처라도 온 것처럼 감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비구니가 갑자기 칠복이와 어머니에게 절을 올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승께서 갑자기 웬 절이십니까? 그러자 비구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거사님께서 제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거사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목숨을 잃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큰 스님께서도 모두 인정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환속하기로 했습니다. 환속은 말 그대로 승려가 다시 속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칠복이와 어머니는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칠복이가 생명을 구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상까지 하시면서 은혜를 갚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하면 부처님께서 노하실 깹니다. 그러자 비구니가 활짝 웃는 것이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애초부터 속세에서 살았습니다. 비구니의 진짜 이름은 화정. 시골 동네에서 소장농을 하는 농부의 딸이었지요. 소장농을 맡긴 양반댁이 구율미를 횡령한 일이 있었습니다. 화정의 아버지도 횡령에 가담하다 관가에 끌려가고 말았지요. 화정은 집안이 무너지자 바로 소장농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동네에서 시장 자릿세를 빼앗는 왈패들에게 집까지 빼앗겼답니다. 그렇게 화정은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은 것이었지요. 그런 화정이가 갈 곳은 암자밖에 없었습니다. 힘없이 쓰러진 화정을 받아준 사람이 바로 큰 스님이었습니다. 화정은 그날부터 어쩔 수 없이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받았답니다. 몰락한 집안의 딸이라고 하니 주변에서는 갈 곳이 없어 비구니가 됐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화정은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스님들보다도 더 열심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지요. 그러니 큰 스님도 화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실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던 화정에게 불행이 닥쳤습니다. 화정의 집을 빼앗은 왈패들이 우연히 암자를 들른 것이었지요. 발목을 다친 왈패 한 명이 암자에서 쉬었다가 우연히 화정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왈패들은 화정이 산을 오를 때 기회를 노렸습니다. 화정은 끝까지 저항하다 그만 발을 헛디뎌 아래로 굴러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화정이는 그렇게 기절하였고 때마침 집으로 돌아가던 칠복이가 발견한 것이었지요. 사연을 들은 칠복이의 어머니는 눈물까지 보이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여승께서 참 힘들게 사셨구먼. 암자로 돌아가면 또 그 몹쓸 것들이 찾아갈 것이 아니던가. 어머니는 주저하지 않고 화정이를 받아주기로 하였습니다. 화정이는 바로 칠복이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하여 화정이는 칠복이 집에서 살아가기로 하였지요. 처음에는 여승의 용모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점점 머리카락이 늘면서 아리따운 여인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동네에서는 칠복이가 언제 장가를 갔나 하고 수군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칠복이는 그럴 때마다 부끄러웠지만 화정이는 따스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칠복이와 화정이를 불렀습니다. 너희들도 들었겠지만 이미 동네에서는 너희 둘을 부부로 보는 것 같구나. 칠복이는 얼굴이 다 새빨개졌지요. 화정이도 그동안 며느라기처럼 어여쁘게 컸으니 말이야. 아이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셔요. 화정 낭자가 불편해하잖아요. 그러자 화정이는 칠복이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칠복님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칠복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칠복이는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화정이를 안아주었답니다. 그리하여 칠복이와 화정이는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람도 없었지요. 전에는 화정이가 어디서 어떻게 온 여인인지 수군거렸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칠복이는 첫날 밤부터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화정이는 그런 칠복이를 순수한 남자로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하였지요. 서방님, 이러다가 날 셀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저를 좀 안아주셔요. 그래도 칠복이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러십니까? 아니면 저와의 혼인이 후회가 되십니까? 그러자 칠복이는 얼른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 같은 놈이 화정 낭자와 혼인할 자격이 있는지 그것부터 걱정이 들었습니다. 어째서 자신을 그리 낮추십니까? 저는 이제 소장농의 딸도 아니고 여승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칠복이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화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은 하고 싶으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서방님과 살면서 항상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서방님은 이 고을에서도 손꼽히는 효자라고 칭송하지만 하고 싶으신 일이 따로 있으신 건 아닐까 하고 늘 궁금했더랍니다. 그러자 칠복이의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도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지요. 상인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칠복이. 그 꿈에 대한 열정을 화정이가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낭자에게, 아니지, 부인에게 해도 될지 모르겠소. 무슨 말씀인지 어서 해보셔요. 궁금합니다. 화정이가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칠복이가 마음을 놓고 상인에 대한 꿈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지요. 그러자 화정이가 활짝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꿈이 있으셨다니. 역시 서방님의 운명은 천인을 타고난 것이 분명합니다. 천인이라니요. 그것이 무슨 말이오? 실은 서방님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었습니다. 화정이가 집까지 빼앗기고 거지처럼 떠돌아다녔을 때 일이었습니다. 길거리를 배회하며 동냥을 해야 할 판에 화정이 눈에 웬 노파가 눈에 띄었습니다. 화정이처럼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으니 처음에는 거지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노파의 눈을 보고 화정이는 기겁하고 말았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노파였지요. 화정이는 노파에게 결례를 했다고 생각하고 조심히 지나가려고 하였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갑자기 노파가 화정이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천인의 운명이 보이는구나. 화정이는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놀랍게도 노파가 화정이 쪽으로 시선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화정이의 기척을 정확히 읽은 것이었지요. 방금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어르신? 노파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정이에게는 그 미소가 이상하게 신비하게 보였지요. 천인의 운명이 보인다고 하였다. 화정이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노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방금 천인이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실 땅과 집 모두 빼앗겼고, 전 이제 동냥을 하러 다니는 거지가 되거나 여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누가 봐도 이번 생은 망한 처자입니다. 그런데 어찌 천인의 운명이 보인다고 하십니까? 그러자 노파가 키득키득 웃는 것이 아니겠어요.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쁜 웃음이었지만 화정이에게는 신기하게도 그렇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자네에게 천인의 운명이 보인다고 하였는가? 그럼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람 잘못 보신 겁니까? 노파는 흰자위를 드러내며 화정이를 빤히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자네와 하룻밤을 보낸 남자에게 천인의 운명이 보인다네. 신기하게도 그 남자는 자신에게 천인의 운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지. 그것을 자네가 일깨워줘야 할 것이야. 그리고는 노파가 옆으로 누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할 말은 다 끝났다네. 피곤해서 이제 좀 누워야 하니 어여 물러가게. 몸 조심하고. 화정이는 암자로 들어가면서 그 노파를 잊고 살았답니다. 큰 스님이 받아주면서 비구니가 됐으니 남자와 혼인할 일도 없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왈패들에게 그렇게 당한 이후에 이제 목숨이 다했구나 하고 생각한 그때 눈을 뜬 화정이는 하늘나라에라도 온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차가운 산속에 누워 있었는데 따스한 온기를 받으며 깨어났으니 말이에요. 눈앞에는 순진해 보이는 머슴이 한 명 앉아 있었지요. 그때는 몰랐지만 칠복이가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혼인을 하는 그날에야 비로소 노파가 생각이 난 것이었습니다. 노파가 말한 천인의 운명을 타고난 남자가 바로 칠복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분명히 그 어르신께서 훌륭한 분을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에야 생각이 났는데 아마 그 어르신께서는 관상가가 분명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셨지만 마치 저의 용모를 다 파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화정이는 천인의 운명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칠복이에게 용기를 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성급하게 나설 이유는 없었지요. 그저 칠복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격려를 해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참 신기한 이야기네요. 그래도 천인까지는 아니겠지요.
저는 그저 양반댁에서 머슴살이나 하는 천한 놈인데요. 화정이는 칠복이의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저의 말을 잘 들으시고 그대로 따라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말하시려고요? 일단 제 말씀부터 들어주시지요. 다음 날에 칠복이는 머슴살이를 하는 양반댁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구합니다, 대감마님. 저는 오늘부터 머슴살이를 그만둬야겠습니다. 양반댁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열심히 군말하지 않고 일만 하던 칠복이가 하루아침에 그만둔다니 말이에요. 양반댁에서 만류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칠복이는 바로 그날 머슴살이를 그만두었답니다. 그리고는 어촌으로 떠난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머니는 대관절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칠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머슴살이를 그만두고 어촌으로 떠나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어머니는 염려하지 마시고 계세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부인은 여기 남아서 어머니 돌봐드릴 터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칠복이는 그렇게 홀로 어촌으로 떠났습니다. 어촌에 도착한 칠복이는 황간애부터 찾았습니다. 황간애에 들어가 머슴살이를 하는 것이었지요. 황간애는 염전을 운영하기로 이름난 집안이었습니다. 칠복이는 정말 열심히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시키는 일은 군말하지 않고 뭐든 하는 것이었지요. 황간은 그런 칠복이가 기특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되어갈 때쯤 황간은 칠복이를 불러 소금 운반을 시켰습니다. 본래 소금 운반은 믿음직스러운 사람에게만 시켰는데 칠복이가 6개월 만에 신임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칠보가 그동안 아주 열심히 일하였으니 소금의 일부는 어느 정도 떼어주마. 열심히만 하면 염전 일부도 떼어줄 터이니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하거라. 칠복이는 그렇게 소금 운반을 모두 끝내고 바로 화정이와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급하게 돌아왔습니다. 남은 소금을 내륙 장터에 파려는 것이었습니다. 내륙에서 귀한 소금은 해안보다 2배에서 3배까지 팔 수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그런 식으로 조금씩 돈을 벌 수 있었지요. 그날 밤에 화정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곧 겨울이 올 것입니다. 제가 일러준 흉작 지역은 쌀이 아주 귀할 것입니다. 그러니 생산된 쌀을 미리 창고에 보관하십시오. 그런데 부인은 어찌 그런 것을 척척 다 안단 말이오. 제가 이래봬도 소장농의 딸이었지 않습니까? 어깨 넘어 배우는 것도 무섭답니다. 칠복이는 화정이가 시키는 대로 생산된 쌀을 비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자 화정이가 말한 대로 흉작 지역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비축된 쌀은 큰 차익을 남기고 팔 수 있었지요. 부인이 하라는 대로 하니 정말 돈이 들어오는구먼 그래. 칠복이가 신이 나서 화정이를 끌어안았답니다. 그런데 화정이는 낯선 사람처럼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그날 밤 화정이는 칠복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방님이 그동안 어촌과 집을 드나드시면서 느낀 점은 없으십니까? 칠복이는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화정이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 수 없는 것이었지요. 그동안 서방님은 어머니에게 드릴 약재와 음식을 위해 산을 오갔습니다. 그리고 어촌까지 다니시면서 산간 지방도 구경하실 수 있었지요. 산간 지방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러자 칠복이가 무릎을 탁하고 치는 것이었습니다. 산간 지방은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으니 해산물이 귀하지요. 제가 이제 어촌을 드나드는 일은 쉬우니 산간 지방으로 가서 해산물을 팔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산간 지방까지 해산물을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그 먼 곳까지 가기도 전에 해산물이 모두 상할 수 있으니까요. 화정이는 짓궂게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이 어촌에서도 배우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칠복이는 또 한 번 무릎을 탁하고 치는 것이었습니다. 해산물을 소금에 절이면 장기 보관이 용이하지요. 전에 황간의 어르신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칠복이는 산간 지방까지 건너가서 해산물을 비싸게 팔 수 있었답니다. 어촌부터 시작해서 산간 지방까지 소금과 해산물을 파는 칠복이.
이 모든 것들이 화정이의 지혜 덕분이지만 그동안 어머니의 약재와 음식을 구하기 위해 산을 오간 칠복이의 효심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이었습니다. 산을 열심히 오간 덕분에 다리도 튼튼해졌으니 산간 지방까지 가는 길도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참 산을 오르고 있는데 저 멀리서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칠복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니 웬 노인이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칠복이는 얼른 쓰러진 노인을 업으려고 했지만 다리에 상처가 생각보다 심한 것이었습니다. 칠복이는 마침 주머니에 있는 식염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산을 오갈 때 다치기라도 하면 식염수로 상처를 씻어낸 뒤에 천으로 지혈을 할 생각이었지요. 산을 많이 오가면서 생긴 응급처치 방법이었답니다. 칠복이는 노인의 다리를 식염수로 씻어내고 천으로 지혈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노인을 업어서 고을까지 걸어간 것이었지요. 노인은 다행히 의원에게 치료를 받고 목숨을 구했습니다. 칠복이는 노인이 치료를 받는 동안에 산간 지방을 드나들면서 해산물을 팔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의원에게 칠복이 얘기를 전해 듣더니 허하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참 지혜로운 젊은이로구만. 마침 염전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식염수로 상처를 치료할 생각도 하였구먼 그래. 사실 노인은 조선시대의 음식과 재물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조정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호조판서였지요. 모처럼 산책을 나갔다가 다리를 헛디뎌 산비탈에서 구르고 말았답니다. 호파는 조정으로 돌아와 칠복이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잘하고 있던 머슴살이를 그만두고 해안으로 넘어가더니 이제는 해산물을 산간 지방에 내다 팔고는 겨울에는 흉작 지역으로 건너가 쌀도 판다는 것이었습니다. 호파는 칠복이가 어떤 사람인지 갑자기 궁금해졌답니다. 그리하여 직접 칠복이가 있는 곳으로 찾아간 것이었지요. 워낙 바쁘게 일하고 있는 칠복이라서 호판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자네가 바로 칠복이로구먼 그래. 내 다리를 치료해 주었는데 기억이 나는 겐가? 칠복이는 그제야 호판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다리 상처는 좀 어떠십니까? 제가 워낙 산을 오가는 일이 많아서 찾아뵙지 못하였습니다. 칠복이가 고개를 숙이자 호판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지 말게나. 자네는 내 생명의 은인이 아닌가? 그런데 자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주 바쁘게 살아가고 있더구만. 칠복이는 바쁘게 살아간다는 말이 기분 좋게 들렸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만 생각하고 머슴살이를 하던 칠복이었으니까요. 자네의 수완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네. 자네가 머슴살이를 한 황간에와 산간 지방까지 알아보았지. 이미 자네를 상인으로 아는 사람들도 많더구만. 저를 상인으로 부른단 말씀입니까? 칠복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슴이 복받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던 상인 소리를 들었으니 말이에요. 호파는 호탕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자네가 파는 쌀과 해산물을 다 합쳐서 계산해보니 이미 자네는 상인이구먼 그래. 이 고을에서도 자네만큼 장사를 잘하는 상인도 드물걸세. 자네같이 능력이 좋은 사람이 아직도 머슴살이를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어떤가? 나와 손을 잡고 제대로 일을 해볼 생각이 없는가? 그런데 어르신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요? 호파는 활짝 웃더니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주었답니다. 칠복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 호판 대감이 찾아와서 사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쌀과 소금을 운반하는 좋은 선이 있다네. 물품 일부를 자네가 맡아 유통하는 것이 어떤가? 관청에서 쓰는 쌀과 소금, 해산물을 정가보다 싸게 납품할 수도 있지. 물론 그 전에 자네의 종문서는 소각될 걸세. 이미 전하에게 자네의 이야기를 해두었지. 전하께서도 자네의 능력을 인정해 주셨네. 칠복이는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하고 볼을 꼬집었습니다.
호파는 순수하고도 착실한 칠보기가 기특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포구 사용권을 가져가면 해산물과 소금 유통에 아주 유리할 걸세.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아전에 임명될 수도 있지. 칠보기는 그날 밤에 화정이의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었습니다. 화정은 호판이 찾아온 이야기를 전해 듣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역시 그 노파가 옳았습니다. 서방님은 천인의 운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노파가 궁금해졌습니다. 부인, 저와 함께 그 노파를 찾으러 가보시지요. 이제 칠보기와 화정은 어엿한 양반댁 부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노파가 있던 길거리를 걸어 다녔지요. 그렇게 열흘 동안 찾아 헤맸지만 노파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포자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 길거리에 누워있는 노파가 보였습니다. 먼저 알아본 화정이 얼른 뛰어갔습니다. 어르신, 저를 기억하십니까? 노파는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옳거니 그거지 처녀구먼 그래. 화정이는 신기한 듯 웃었습니다. 때마침 칠보기도 화정이 곁으로 다가왔지요. 노파는 바로 칠보기가 온 것도 알아챘습니다. 희미한 듯 보였던 미소는 아주 밝은 미소로 바뀌었지요. 천인의 운명을 타고난 남자로구먼. 내가 말한 대로 자네가 일깨워줬구먼 그래.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화정이는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의 서방님은 이제 막 아전으로 임명됐습니다. 노파는 호흡을 한번 가다듬더니 화정이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동안 자네가 고생을 많이 했구먼 그래. 천인은 결코 혼자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지. 그간 고생한 흔적이 역력하구먼. 화정이와 칠보기는 그 자리에서 노파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들 의아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양반댁의 부부가 거지 행색의 노파에게 절을 올리니 말이에요. 그 선한 마음, 그 착실한 마음, 잊지 말고 살아가게. 난 이만 자야겠으니 물러가시게. 그렇게 화정이와 칠보기는 고을에서 가장 유명한 부자가 되었답니다. 노련한 여행자에게는 정해진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노자는 여행자의 목적이 도착은 아니라고 하였지요. 여행을 떠났을 때 안내자가 있으면 참 편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스스로를 모험에 떠맡겨야 하는 법입니다. 갈 곳을 정하지 말고 지도에도 나오지 않은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칠보기는 어머니만을 위해 머슴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화정이를 만나면서 해안으로 떠나는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여정의 마침표는 그렇게 꿈꾸던 상인, 그리고 아전으로 임명이 되면서 고을에서 가장 유명한 부자가 된 것입니다. 노자가 말한 것처럼 정해진 계획 없이 여정을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백세야담 18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백세야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이 담긴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